유난히 더웠던 여름 휴가 이야기. 올해는 유난 기상청에선 장마가 온다고 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가 계속되자 친구들과 나는 휴가를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친구들과 나는 매년 여름이면 함께 휴가를 갔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휴가 날짜를 조금 늦게 잡았는데 하필 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더웠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휴가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우리의 휴가는 그들보다 한참 뒤였다. 무더위 때문에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방은 예약했냐? 아직 안 했는데? 얘나이 정신 나간 새끼야. 아직도 안 하고 왜 써? 뭐야? 왜 지랄이야 갑자기? 안 그래 더워 죽겠네. 총무한 새끼가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했어 지금까지? 뭐? 언제부터? 너 총무 아니야? 난 그냥 돈 관리만 한다 그랬잖아. 그게 총무야 이 병신아. 아 그래? 야 근데 이 양갈비는 왜 5개냐? 사람은 넷인데 그렇게밖에 안 판? 사람 수 맞춰서 사. 냅둬 그냥. 새끼 늑골로 한 3대 뽑아서 굽지 뭐. 토끼에 갇혀서 중얼거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이번 여행이 매년 남들이 가는 뻔한 여행지 특별한 여행을 가겠다며 야심차게 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여름 휴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없었다 라는 말이 가장 적절했다. 몇 해 전 친구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명소라며 휴가지로 추천했던 곳은 정말 꽁꽁 숨겨져 있어 사람의 인적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대신 사람뿐만 아니라 물도 없었다. 이게 뭐야 이 새끼야. 그러게 감염이 들어서 그런가? 물이 왜 없지? 목까지 온다며 이 새끼야. 발목까지 온다는 말을 잘못 들었나 보네. 비 오면 우리 집 앞 길바닥에도 이 새끼야. 그리고 해가 지나 갑자기 캠핑에 꽂힌 친구가 추진에 갔었던 친구네 선산에서 가자마자 폭우가 쏟아져 사람을 맞으며 텐트를 쳐야 했다. 휴가라기보다는 대민 지원에 가까웠다. 더불어 밤에는 친구의 돌아가신 가장 최근에 갔던 여수에선 시간을 잘못 맞춰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나와야 했던 경험을 했고 돌아오는 길엔 음식을 잘못 먹어 모두가 배탈에 시달. 결국 지금까지 몇 해 동안 같이 휴가를 가면서 물놀이다운 물놀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우리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된 우리의 이번 휴가지는 가평이었다. 대신 사람들이 너무 북적거릴까봐 성수기가 끝날 때쯤 휴가를 가기로 했다. 올해 우리의 휴가 늦어진 건 그 이유 때문이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휴가를 떠난 날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다. 다행히 날씨는 화창했다. 매년 휴가를 갈 때면 비가 와서 걱정이었는데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되려 그동안 비가 안 와서 계곡물이 말라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무렵이었다. 우리는 언제 다퉜냐는 예약에 목적지를 가평에 도착하고 한참을 산을 타고 더 들어가야 예약했던 숙소가 보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작은 숙소였다. 휴가 생각에 들떠서인지 일찍 출발한 우리는 정해진 입실 시간보다도 도착했지만 친절해 보이는 할머니는 방이 비어있으니 일단 짐을 풀라고 하셨다. 우리는 짐을 풀고 우리가 그토록 계곡이었다. 조금 위로 올라가 보니 수심이 꽤 깊어 보이는 곳이 있었다. 바로 옆에 다이빙도 있는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갈망하던 그런 장소였다. 숙소 앞의 얕은 계곡은 한산한 데 비해
그곳에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조금 둘러보다 다시 숙소로 내려왔다. 슬쩍 숙소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 말고도 2팀 정도가 더 와 있는 것 같았다. 한 팀은 아이들과 같이 온 가족이었고 나머지 한 팀은 여자 둘이었다. 그쪽은 아직 바깥 침상에 걸터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을 힐끔힐끔 쳐다보던 친구가 말했다. 여기 여자들끼리만 왔나 본데? 근데 뭘 근데야, 이렇게 있다가 밤에 같이 합석하자고 해볼까? 물론 우리의 반응은 몹시 회의적이었다. 들뜬 건 알겠는데 사리분별은 좀 하고 살자. 뭐하는 사람들인데 유니세프야? 우리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물놀이를 하겠다. 녀석은 미련이 남았는지 쉽사리 눈을 떼지 못했다. 깊은 계곡에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숙소 앞에서 놀기로 했다. 위쪽보다 그래도 허벅지까지는 물이 차는 거기서 물놀이를 좀 하다가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재미가 없다. 물의 깊이 남자 넷이서 놀면 물이 발목까지 마리아나 해국은 그와는 무관하게 재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애써 즐거운 척을 하다가 괜한 물탓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수위를 좀 높여야겠어. 진짜? 이 새끼들 오랜만에 놀러 나왔다고 많이 대담해졌네. 알았어. 그러더니 친구는 바지춤을 치기 시작했다. 미치 새끼야, 그 수위 말고 물이 너무 얕다고. 오자마자 잡혀가고 싶어? 위쪽에 깊은 곳으로 가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직접 수위를 높이려 했다. 우리는 바닥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물이 빠지는 곳에 하나하나 쌓기 시작했다. 1시간 정도 돌을 쌓 점점 댐의 모양이 되어가고 있었다. 쫙뼈 밑에서 돌을 나르다가 이걸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우리 이거 왜 하고 있는 수위 높이자며. 근데 이상해. 재미가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돌이나 가져. 즐거운 휴가는 졸지에 노역이 되었다. 그래도 불길을 막으니 수위가 조금 높아지는 것 기분 탓일 수도 있었지만, 야 안되겠다. 뭐 음악이라. 진짜 귀찮게 하네. 친구는 투덜투덜 스피커를 꺼내고 핸드폰을 그렇게 한참 동안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스피커에선 레미제라블의 OST가 흘러나왔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그렇게 계속 돌을 쌓고 있는데 누군가 계곡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우리와 같은 숙소에 있던 그 가족들이었다. 그 가족은 주섬주섬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매가 있었는데 둘이서 물놀이를 하다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아저씨들 뭐해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물이 높아져. 누나처럼 보이는 여자아이는 그 모습이 신기했는지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너도 친구는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알았지? 다른 친구도 거들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들처럼 이런 데서 돌이나 뭔 소리 하냐 애한테. 그 아이는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구경하기 시작. 넌 이름이 뭐니? 저요? XS예요. 아저씨는요? 아저씨? 그냥 2460이라고 불러. 그게 뭐예요? 있어 그런게. 그 아이는 우리가 돌을 쌓는지 동생과 함께 돌을 시작했다. 밖에 인력 충원에 우리까지 짜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모든 물길을 막는 데 성공했다.
허벅지까지 오던 물은 거의 허리춤만큼 올라왔다. 하지만 더 이상 놀 기운이 우리는 바위에 아무렇게나 너부러졌다. 그 사이 아이들과 친해진 친구는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던 우리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성공. 그러게 나이차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근데 이건 헌팅이라기보다는 헤드헌팅 아니냐? 뭐 어쨌든 지금은 같이 놀고 있잖아. 친구의 첫 헌팅 성공 상대는 7살과 9살짜리 꼬맹이들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대낮의 피크타임을 노역과 베이비시팅으로 보냈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다. 우리는 분주해졌다. 하이라이트는 저녁 술자리였다. 이번 여행 역시 마찬가지였다. 회비의 6할 이상을 식재료를 사는데 투자했다. 불까지 세팅을 다 마치는 우리는 고기를 굽기. 하루종일 고생을 해서 그런지 고기는 꿀맛이었다. 한참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낮에 봤던 그 여자들도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친구는 고기를 구우며 힐끔힐끔 쳐다봤다. 차마 말을 걸 용기는 없었는지 계속 쳐다만 보기만 했다. 그렇게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이었다. 우리는 아이스박스에서 그날의 메인 메뉴를 꺼내 들었다. 그건 바로 최고급 한우 등심이었다. 보고만 있어도 침이 뚝뚝 떨어지면서 흐뭇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고기가 뚝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고기가 다 익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기를 입에 넣었다. 천국의 맛이었다. 낮 시간 동안의 고생을 잊게 만드는 그런 맛이었다. 그렇게 고기의 맛에 취해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고기를 잘라서 다른 접시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우리는 당황했다. 너 뭐하냐? 이거 주고 합석하자고 하려고? 고기로 헌팅을 하겠다고? 미친, 지금이 뭔 선사시대냐? 하지만 친구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좀 못마땅한 기분이 들었다. 저 귀한 고기를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장난해? 겨우 고기 2점 가지고? 겨우 고기 2점? 사과해. 한우님한테 사과해 이 새끼. 우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고기를 들고 기어이 옆 테이블로 향했다.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더니 친구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럼 그렇지. 소중한 고기만 날리고 온 친구에게 욕을 한 사발 쏟아내 주려는데 불안 친구가 말했다. 옮기자. 뭐? 같이 놀재.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잠시 서로의 손을 꽉 마주 잡았다. 역시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쾌거였다. 우린 달아오는 얼굴을 들킬까 고개를 숙이고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같이 술을 마시며 얘기하다 보니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다. 낯선 장소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서인지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밤새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친구들 역시 숙취로 고생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숙취로도 친구들의 뿌듯한 표정은 숨겨지질 않았다. 밖이 소란스러워 문을 열어보니 어제 같이 술을 마신 여자들이 갈채비를 하고 있었다. 친구는 잽싸게 다가가 그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들이 떠나고 난 후 우리도 슬슬 짐을 싸기 시작했다. 친구 놈은 짐을 싸는 내내 싱글벙글이었다. 평소였다면 피곤해서 집에 가는 내내 골아떨어졌을 법도 한데 녀석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연신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모습이었다. 집에 도착하고 짐을 풀면서 친구는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번호를 땄다며 그 번호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없는 번호였다.